결정적인 일은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가족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전날 말이에요. 당연히 저도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끼리만 좀 다녀올게요. 저희 가족끼리만의 시간도 보내야죠.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니 말을 섭섭하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이번에 회사 할인을 받아 예약한 콘도가 4인밖에 입장이 안 돼서요. 그렇다고 아깝게 안 갈 순 없잖아요. 한 명 더 추가하는 건 안 되니? 아마 안 될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꼭 같이 가요. 그래 알겠다. 다녀오거라. 네, 어머니. 그럼 집 좀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저를 빼놓고 4명이서 단풍놀이를 갔습니다. 제가 단풍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를 빼놓고 4명이서 희희낙낙하는 상상을 하니 조금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했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여행을 다녀온 후 정확히 2달이 되었을 때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끼리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러다가는 정말 저희가 서로 싸워서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만 같아요. 서로의 의견을 제가 조율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따로 나가서 사시는 게 어때요? 따로 살 때는 이렇게 싸우지 않고 만날 때마다 좋은 감정만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사니까 안 맞는 게 많아서 서로를 싫어하게만 될 것 같아서요. 아니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니? 저희가 괜찮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면 눈안에 가 있으셔도 되고요. 딸 집에 가라는 얘기니?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인지를요. 저는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전에 아들이 저에게 화냈던 적이 있기에 말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제 속은 정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였죠. 믿었던 아들마저 이렇게 나오니 어찌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에 들어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집에 계속 남아야 할지 나가야 할지를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 남아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과 며느리 모두 저가 나가길 바랬으니까요. 이런 곳에 조금이라도 더 있다간 제가 지쳐서 결국 나가게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짐을 싸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중도 나오지 않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서 어머니를 쫓아내려는 듯 보이는데요. 오늘은 자신이 믿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했던 최민자님의 사연입니다.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에 살고 있는 올해 67 최민자라고 합니다. 사연 듣는 걸 좋아해서 매번 듣고 댓글만 달다가 이제야 저도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조금 부족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현명한 관점과 조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았다는 의미예요.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 이후엔 주부로 살아왔어요. 아들과 딸은 2살 터울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와 남편의 속을 엄청 썩이는 아이들도 아니었죠. 저는 이런 저의 삶과 아이들이 좋았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저의 낙관적인 성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이런 삶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은 대학에 갔고 졸업한 뒤에는
각자 전공을 살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다음엔 아들과 딸 모두 평범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장만해 주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었고 다들 전셋집을 얻어 잘 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저에게 큰 걱정거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걱정이라고는 주부로 살아오다 보니 남편과 아이들에게만 제 삶을 바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 많은 경험이 없었고 하고 싶은 게 있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이 다 출가를 하고 나니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회사 정년 퇴직을 하면 함께 노후를 보내야 하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그리 급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뇌출혈로 갑작스레 쓰러지고 만 거예요. 직장 동료들과 술을 한잔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된 것이었죠. 동료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저와 아이들은 너무나도 갑작스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혼자가 되어버렸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6개월 동안은 정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지도 못했고 매일 남편이 그리워 울기만 했어요. 딸은 이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자주 집에 찾아와 밥과 반찬을 해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자주 집으로 와 저를 달래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조금은 괜찮아지더군요.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나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들은 드디어 나왔다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삶의 활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역시 저희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이렇게 저희 가족이 있는데 왜 그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우울하게만 지냈는지 제가 참 한심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손주들을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딸은 아직 자식이 없었고 아들은 막 5살이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마침 돈을 주고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쓰고 있었는데 잘 됐다면서 자신들이 일할 때 아이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해보거라. 이번에 아버지 그렇게 되시면서 퇴직금이랑 보험금 나온 거 있잖아요. 혹시 어디다 사용하실 계획 있으세요? 아직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단다. 왜 그러니?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깐 아버지 안 계셔서 쓸쓸하신 것 같아서요.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 돈으로 넓은 집 사서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 그 돈으로 집을 산 다음 같이 살자는 말이니? 네, 맞아요. 어차피 어머니 아이들 보려면 매번 집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일이고 어머니 어차피 할 일 없으시니 밥이나 집안일 같은 소일거리 좀 하시면서 지내면 좋잖아요. 그렇게 혼자 계속 지내시다가는 치매 걸려요. 저는 아들의 제안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걱정이 몇 가지 있었죠. 남편이 남겨주고 간 돈은 당장 쓸 곳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의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이었어요. 또 다른 걱정은 아들과 며느리가 막상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뀌거나 저를 불편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아들이 묻더군요. 어머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너희가 불편하지 않겠니? 무슨 소리세요? 저는 평생 어머니랑 살아왔는 거요. 와이프랑도 다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다.
생각해보마. 그렇게 저는 일주일간의 고민을 끝내고 아들과 같이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집을 구입하겠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그래서 저는 세금 문제에 대해 말하며 제 명의로 하겠다고 했죠. 이 문제로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국 제 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40평이 넘는 아파트 몇 개의 후보를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 중에서 괜찮은 집을 골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금방 집을 구매했고 저도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저희 쓰임새가 생기니 다시 활력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말고도 모두가 행복해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느라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손주들도 돌봐주고 유치원에도 데려다주고 밥과 청소까지 해주니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린 손자들과 지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키즈 카페에도 가고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도 사주고 함께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참 잘 따랐어요. 저는 이런 시간이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저만의 바램이었어요. 세상은 제 맘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사소한 문제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사소한 문제들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제가 손자들에게 너무 많이 영상을 보여준다고 신경질을 냈어요. 어머님, 아이들에게 영상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계속 보여달라고 밤에 자질 않잖아요. 정말 중요할 때, 저희가 바쁠 때 그럴 때만 보여줘야 한다고요. 미안하구나. 내가 잘 몰랐어. 근데 나도 밥하고 일할 때만 보여준 거야. 나도 일하고 있을 땐 아이들 신경을 잘 못 쓰잖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니? 간식을 줄까? 간식은 더 안 돼요. 애들 좋은 것만 먹이려고 제가 얼마나 애쓰는데요. 어머님이 애들 간식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 했어요. 애들 이만 썩지 하나도 좋지 않은 걸 먹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조금은 괜찮지 않겠니? 안 돼요. 계속 어머님이 오냐오냐 하시면 애들은 끝을 모른다고요. 알겠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하구나. 며느리와 저의 이런 대화는 매일같이 반복되었어요. 매번 제가 실수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 며느리는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무슨 행동만 해도 저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든지, 설거지를 잘 안 해서 고춧가루가 묻어 있다든지, 세탁기 먼지망을 잘 안 털어서 옷에 먼지가 묻었다든지 등등이요. 어머님, 이렇게 대충 하시면 제가 또 해야 하잖아요. 일을 2번씩 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럴 거면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 섬유유연제 넣으신 거 맞아요? 옷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데요. 어머님, 애들 장난감 막 정리하시면 안 되고 종류별로 상자에 딱딱 맞춰서 넣어야 해요. 저는 정말이지 노이로제가 걸릴 것만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잔소리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더 노력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에 들기는 정말 어려웠죠. 아들은 대부분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와이프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가 필요하고 맞춰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머니가 적응이 잘 안 되시더라도 저희한테 조금 맞춰주세요. 나도 노력한단다. 하지만 이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이러다 정말 나에게 욕이라도 할 기세라니깐. 그건 제가 와이프한테 잘 말해볼게요.
저도 가끔 와이프 말이 심한 것 같긴 했어요. 일하느라 집안일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으니 어머니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항상 배려하는 입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저희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구나. 꼭 내가 새빵살이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야. 아무리 해도 며느리는 나에게 잔소리할 거리를 찾아내고야 말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희 집에 새빵살이 하고 있는 건 아니잖니. 내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으로 산 집인데 맞추려면 너희가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지금 그 돈으로 생색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가족끼리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대화로 풀면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부담감 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미안하다. 애야, 나도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 며느리처럼 나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이다. 네, 알겠어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대신 다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그래, 미안하구나. 아들은 저에게 굉장히 차가운 말투로 뭐라고 하더군요. 이 나이 먹고 아들한테 혼나는 게 말이나 되나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며느리와 아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해놓고도 잔소리 듣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죠.